응급실에 울려 퍼지는 심전도 기계 소리가 단조롭게 울리고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한 여인이 들거 위에 누워 있어요. 이름은 박미정, 58살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미정의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가족분 연락은 됐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연락은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응급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어요. 그래, 안 올 거야.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와?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방송국 사장 집안의 며느리로 살며 희생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화려했던 결혼식,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지옥 같은 현실. 나는 왜 이 집안에 들어온 걸까? 미정이 속삭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온 작은 탄식이었어요.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순간 미정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5살의 꿈 많던 그 시절로 말이에요. 1995년 봄, 박미정은 지방대학교 언론학과를 졸업한 새내기 아나운서 지망생이었습니다. 키 165cm의 단정한 외모, 그리고 맑은 목소리를 가진 미정은 누가 봐도 아나운서감이었어요. 미정아, 너 정말 예쁘다. 아나운서 시험 꼭 붙을 거야. 친구 지영이 격려해 줬습니다. 고마워. 나도 꼭 되고 싶어. 미정의 꿈은 간절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평범한 집안 딸이었지만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는 게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거든요. 그런 미정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KBS 공채 아나운서 면접을 보러 갔다가 만난 남자 이성준이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오늘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성준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성준은 자신을 PD라고 소개했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그리고 세련된 말투까지. 미정은 첫눈에 반했어요. 아나운서 시험 어떻게 봤어요? 글쎄요.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분명 붙을 거예요. 성준의 말에 미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 성준은 적극적으로 미정을 쫓았어요. 미정 씨, 저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늘 시간 있으시면 영화나 볼까요? 매일 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은 점점 성준에게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미정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성준의 정체 말이에요. 미정아,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 친구 지영이 물었습니다. 방송국 PD라고 했어. 그냥 PD가 아니라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잘생기고 돈도 많이 쓰잖아. 지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준은 단순한 PD가 아니었어요. 사귄 지 6개월 만에 성준이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미정아, 사실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뭔데? 우리 아버지가 KBS 사장이야.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응. 그래서 말하기 어려웠어. 너무 놀랄까봐. 미정은 혼란스러웠어요.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거네. 미정은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방송국 사장 아들과 결혼하면 자신의 꿈도
쉽게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1년 후 성준이 프러포즈했습니다. 미정아, 나와 결혼해 줄래? 정말? 응. 너 없으면 안 되겠어.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가 정말 예쁘네요. 방송국 사장 아들 며느리라니 정말 좋겠어요. 하객들의 부러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방송계 거물 이도현 사장의 아들이 결혼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미정은 마치 신데렐라가 된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미정의 행복은 신혼 첫날 밤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조수진이 미정을 불러냈어요. 미정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이제부터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우리 집안은 남다른 집안이야. 그걸 명심해. 네. 넌 내 아들을 빛내줄 장식품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봐. 아나운서 되겠다는 꿈은 접어.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일하는 건 체면상 안 돼. 하지만 저는 정말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대신 집안 행사나 잘 챙기고 성준이 뒷바라지나 해. 그날 밤 미정은 울었습니다. 남편 성준에게 하소연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너무 심해요. 어머니 성격이 좀 그래. 이해해 줘. 제 꿈을 포기하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좀 참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성준은 미정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결혼 후 미정의 일상은 지옥이었습니다. 방송국 사장 집안답게 크고 작은 행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미정아, 다음 주에 방송인 협회 모임이 있어. 준비해. 시어머니가 지시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30명 분량이야. 30명이요? 응. 혼자 하기 힘들면 아주머니 불러도 돼. 단, 비용은 내가 부담해. 미정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장 보러 나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야 했어요. 이 고기 괜찮아요? 네, 오늘 들어온 거예요. 장보기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 사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요리했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까지 다양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미정아, 이거 너무 싱겁네. 시어머니가 맛을 보더니 지적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물도 별로야. 간이 안 배었어. 계속해서 지적이 이어졌어요. 행사 당일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수진 씨. 며느리가 요리를 다 했다고요? 네, 우리 며느리가 손재주가 좋아서요.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는 미정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간 후에는 달랐어요. 음식이 좀 부족했네. 다음엔 더 많이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언제 할 거야?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미정은 새벽 1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한 달에 서너 번씩 있었어요. 방송인들의 모임, 시아버지 회사 임원들과의 만찬, 친척 모임 등등. 미정아, 내일 시아버지 생신이야. 준비 잘해.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50명 정도, 아니면 60명. 정확한 인원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혹시나 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음식이 좀 단조롭네. 다음엔 더 다양하게 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어요. 남편 성주는 이런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 좀 도와줘.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 나는 회사 일이 바빠. 내가 알아서 해. 그래도 이건 우리 집 행사잖아. 어머니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맞지. 성주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성준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일 때문인가요? 응, 회식이 있어. 하지만 성주는 회식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요. 우연히 거리에서 목격한 성준. 젊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야? 미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회식이었어요? 응, 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봤어요. 뭘 봤다고? 성주는 뻔뻔했습니다. 다른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봤어요. 아, 그거 그냥 업무 미팅이었어. 호텔에서 업무 미팅을 해요. 요즘은 다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성주는 당당했습니다. 미정을 바보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날 밤 미정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인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갈 곳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미정을 며느리가 아닌 집안의 관리인으로 대했습니다. 미정아, 화분 좀 정리해. 청소는 했어. 냉장고 정리도 해야 하고. 하루 종일 일만 시켰어요.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인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해?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하겠고. 가정부를 쓰시면 되잖아요. 가정부 쓸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있으면 되지. 시어머니는 미정을 무료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미정의 꿈이었던 아나운서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시험 볼 시간도 공부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내 인생은 정말 이게 전부인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아버지 이도현은 방송국 사장답게 밖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항상 방송계의 거장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집안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들아, 집안이 왜 이래? 이도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뭘 하는 거야? 음식도 제대로 못해.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 이미 늦었잖아. 이도현은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곤 했어요. 그날도 젓가락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성준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이런 며느리를 데려와서.
이도현의 폭언은 계속됐어요. 미정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정아, 잠깐. 이도현이 미정을 불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네, 아버님. 내 방으로 와. 왜요? 그냥 와. 얘기할 게 있어. 미정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넌 참 예쁘다. 이도현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아버님, 이리 와봐. 이도현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미정이 손을 빼려 했지만 이도현의 힘이 더 셌어요. 가만 있어. 아버지 말 들어야지.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다행히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냥. 미정이랑 얘기를 좀. 이도현이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미정아, 들어가.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미정은 울었습니다. 몸이 더러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미정을 불렀습니다. 어제 일은 없던 일로 해. 어머님? 아버님이 술 드셔서 그런 거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수지는 모든 걸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보셨잖아요. 봤으니까 말하는 거야. 조용히 넘어가라고.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가족 안에 일어난 일인데. 미정은 경악했습니다. 저런 일을 가족 안의 일이라고 말하다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아버님이 뭘 했다고. 만약에 더 심한 일이 일어났다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끝까지 이도현을 감쌌습니다. 그 후로도 이도현의 추행은 계속됐어요. 가족들이 없을 때마다 미정을 부르곤 했습니다. 미정아, 내 방 청소 좀 해. 미정아, 여기 좀 와봐. 미정은 매번 무서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내가 너 아나운서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이도현이 속삭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내가 방송국 사장인데. 그럼 꼭 부탁드려요. 미정은 순진했습니다.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이도현의 조건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는데.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럼 아나운서 포기해. 이도현은 미정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미정은 매일 고민했습니다. 꿈을 위해 참을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결국 미정은 참기로 했어요. 꿈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이 미정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줄은 몰랐습니다. 예장, 사랑과 배신, 외롭고 지친 미정에게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KBS에서 만난 후배 PD 강우석이었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우석이 인사했습니다. 28살의 젊은 PD였어요. 안녕하세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아나운서 지망생이셨던 분이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예전에 면접 때 뵈었거든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석의 말에 미정은 기뻤습니다. 자신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결혼해서 주부로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쉽네요. 아나운서 하셨으면 정말 잘하셨을 텐데. 우석의 위로가 미정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종종 만나게 됐습니다. 미정이 시댁 행사 때문에 방송국에 올 일이 많았거든요. 오늘도 행사 준비하러 오셨어요? 네, 또 음식 주문하러 왔어요. 매번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석은 미정의 힘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것도 나름 일이니까. 하지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정말요? 네.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우석의 진심 어린 걱정이 미정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족들도 안 말해줘요? 가족들은 관심이 없어요. 미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우석은 미정을 더 자주 챙겼어요. 오늘 점심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바빠서. 같이 드실래요? 근처에 맛있는 집 알거든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두 사람의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우석 씨는 왜 방송국에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서. 멋져요. 꿈을 이루셨네요. 선배님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 아나운서 하고 싶으시면 도와드릴게요. 우석의 말에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아는 선배들도 있고 길은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다니. 그 후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어요. 우석은 미정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아나운서 모집 공고가 났어요. 우석이 알려줬습니다. 정말요? 네. 서류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정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선배님, 할 말이 있어요. 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선배님을 좋아해요. 우석 씨, 저도 알아요. 선배님은 결혼하신 몸이라는 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미정도 우석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죄책감이 컸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선배님이 너무 불행해 보여요. 그래도 선배님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우석의 말이 미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선을 넘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미정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기분이 사랑인가 봐. 미정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시댁에 들통나고 만 거예요. 미정이가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이도현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어. 뭐라고? 이도현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KBS 후배 PD랑 호텔 들어가는 거. 수진이 고발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지옥을 맛봤습니다. 이 더러운 년이. 이도현이 미정을 때렸습니다.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고. 폭력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 수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썩은 년아. 수진이 미정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어머님, 놓아주세요. 놓아달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아무것도라고 호텔에서 뭘 했는데. 수진의 폭언이 계속됐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더럽혔어. 이 더러운 것아. 욕설과 함께 폭력이 이어졌어요. 남편 성준도 나타났습니다. 당신 정말 그랬어요? 성준이 물었습니다. 그건 대답 못해. 정말 바람 피웠구나. 당신도 다른 여자들이랑 만나잖아요. 미정이 반박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똑같아? 똑같죠.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남자랑 여자는 달라. 내가 우리 집안을 욕되게 했어. 성준도 미정을 비난했어요.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미정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널 어떻게 만들었다고?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서 왜 결혼했어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철없어. 이도현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장 그 남자랑 관계를 끊어. 싫어요. 뭐라고?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미정이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권리라고? 웃기네. 너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이도현이 또 때렸어요. 그 남자 때문에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저를 사람 취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 우리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하인 취급했잖아요. 가정부보다 못하게. 미정의 폭발이었습니다. 2년이 끝까지. 수진이 미정을 또 때렸어요. 그날 밤 미정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다음 날 우석에게 연락했어요. 우석 씨, 저 혼자 못 견디겠어요.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들켰어요. 우리 관계가 들켰어요. 어떻게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미행한 것 같아요. 우석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정말요?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못 나가게 해요. 제가 갈게요. 안 돼요. 더 위험해져요. 미정은 우석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미정이 걱정됐어요. 선배님, 저와 함께 떠나요. 뭐라고요? 이혼하고 저랑 새 출발해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요. 미정은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면 돼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미정은 결국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딸 지은이와 둘째 아들 민수였어요.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겠지.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도 시댁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 때문에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가 아픈데.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내가 할 일 해. 수지는 손자들에게는 관심이 있었지만 미정에게는 여전히 차갔어요. 미정과 우석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몰래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선배님,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우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하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데려오시면 돼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미정은 고민이 깊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관계가 발각됐습니다. 또 그 남자랑 만났어? 이도현이 추궁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또 봤다고.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아예 미정을 집에 가둬버렸습니다. 당분간 외출 금지야.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우리가 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시댁에서는 아이들을 미정에게서 떼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해.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엄마랑 있으면 안 돼. 아직 어린 지은이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점점 엄마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는 나쁘다고 했어요. 그런 말 믿으면 안 돼. 엄마는 지은이를 사랑해. 정말요? 당연하지.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미정을 믿지 않게 됐어요. 결국 미정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이혼해 주세요. 이혼이라고. 너 정신 나갔어. 네, 정신 나갔어요. 이 집에서 살다가 정신 나갔어요. 미정이 절규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돼. 왜요? 당신도 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야. 체면이 문제야. 체면이 더 중요해요? 당연하지. 방송국 사장 아들이 이혼하면 어떻게 보여? 성주는 끝까지 체면만 생각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처럼 살면 돼. 그냥 조용히. 그냥 조용히요. 죽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나가. 나가라고요? 응. 단, 아이들은 두고 가야 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낳았어요. 그래도 우리 집 아이들이야. 법적으로도 제가 엄마예요. 법은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이도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럴 권리가 어디 있어요? 권리, 웃기는 소리 하네. 넌 이미 어머니 자격을 잃었어. 무슨 소리예요? 바람 피운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이들은 진심이었어요. 결국 미정은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지은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는 잠깐 볼일 보고 올게. 언제 와요? 빨리 올게. 하지만 미정은 돌아올 수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거액의 변호사를 붙여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미정 씨 어머니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양육권을 넘길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 아이들은 언제 볼 수 있어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미정은 절망했어요. 아이들마저 잃게 된 거예요. 엄마, 엄마.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나빠서 떠난 거야.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 사랑했으면 떠나지 않았겠지. 아이들은 점점 엄마를 원망하게 됐어요. 미정은 공허함과 분노 속에서 다시는 웃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집을 나온 미정은 우석과 함께 새 출발을 시도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미정 씨 복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송국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요? 위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도현의 압력이었어요. 방송국 사장이 반대하니까 어느 방송사도 미정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송사는 어떨까요? 우석이 알아봤지만 어디서도 좋은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실력은 충분하신데 사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어떤 사정인가요? 전 시아버지가 방송국 사장이에요. 아, 그래서 사람들은 미정을 꺼렸어요. 방송국 사장과 척진 사람을 써봤자 좋을 게 없었거든요. 결국 미정은 방송업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해봐요. 우석이 위로했지만 미정의 꿈은 이미 산산이 부서진 후였어요. 제 인생은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30살에 뭘 새로 시작해요. 미정은 절망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미정을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어요. 미정이가 뭘 하고 다니는지 계속 지켜봐. 이도현이 사람을 시켜 미정을 감시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네요. 그럼 거기에도 연락해. 우리와 관련된 사람은 쓰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이도현의 영향력으로 미정은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계속 떨어지는 걸까요? 미정이 이상해했습니다. 혹시 누가 방해하는 게 아닐까요? 우석도 의심했어요. 설마요. 시댁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우석의 짐작이 맞았습니다. 결국 미정은 허드레시를 전전하며 살아야 했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지금은 커피나 타고 있네. 자괴감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학교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지은이가 미정을 봤지만 도망갔어요. 지은아, 엄마야. 싫어요. 할머니가 나쁜 엄마라고 했어요. 아이는 미정을 거부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면 왜 떠났어요? 그게 아니야. 엄마는 할머니가 다 얘기해 줬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 좋아해서 우리 버린 거라고. 아이의 말에 미정은 무너졌어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는 듣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그 후로 미정은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됐어요. 학교에서도 접근 금지 통보가 왔거든요. 법적으로 양육권이 없으시니까 학교에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친엄마예요. 죄송하지만 규정이에요. 미정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우석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원해졌어요. 선배님, 저는 선배님을 사랑하지만, 하지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선배님도 힘들어 하시고, 저도 힘들고, 우석도 지쳤던 거예요. 그럼 헤어지자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 우석도 미정을 떠났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우석 씨도 날 버리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똑같아요. 힘들어지면 도망가는 거. 미정은 또 혼자가 됐어요. 그 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음식점 서빙, 청소일, 마트 계산원.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 잘못된 걸까? 매일 같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미정을 찾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민수는 잘 크고 있을까? 궁금해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매일같이 자문했어요. 내 인생은 어디서 잘못된 걸까? 다시 태어나면 다르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정은 50이 넘은 나이가 됐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요즘 너무 힘드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냈어요. 가족이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친구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았거든요.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췌장암 초기입니다. 뭐라고요? 수술하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빨리 해야 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한 3천만 원 정도요. 미정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가족분은 계세요? 없어요.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괜찮아요. 혼자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쓸쓸했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혼자라는 게 서글펐습니다. 수술 후에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간호사가 걱정했습니다. 혼자 해야 해요. 그럼 너무 위험해요. 어쩔 수 없어요. 부탁할 사람이 없거든요. 간호사들이 안쓰러워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이 힘들었어요. 가족들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없어요. 미정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이들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퇴원 후 집에서 혼자 회복해야 했어요. 이렇게 아픈데 혼자 어떻게 살지. 음식 해먹기도 힘들었고 걷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실려간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은 됐나요? 아직이요. 가족분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딸이 있긴 한데 연락드릴까요? 괜찮아요. 왜요? 이런 상황인데. 20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20년이요? 네.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미정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젊음을 송두리째 바쳤던 집안에서는 나를 잊었겠지.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됐구나. 서글픈 현실이었어요. 병원비도 문제였습니다. 돈이 부족했거든요. 사회복지사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간호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의료급여 신청도 해보시고요. 미정은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걸 실감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혼자 죽어가는구나.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족 있으시죠? 다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있긴 해요. 왜 안 와요? 바빠서 그런가 봐요. 미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부끄러웠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상하네요. 다른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자주 왔어요. 미정만 홀로 있었습니다. 저분은 왜 가족이 안 와요?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뭔가 사연이 있나 봐요. 미정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미정은 조용히 회고록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을 정리해보자. 작은 공책에 펜을 들었어요. 박미정의 인생 이야기. 제목부터 썼습니다. 나는 25에 꿈 많은 여자였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고, 멋진 남자와 사랑하며 살고 싶었다.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방송국 사장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꿈이 아니라 악몽이었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였고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나를 추행했고 시어머니는 나를 업신여겼으며 남편은 나를 무시했다. 그 집안에서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아이들까지 잃어야 했다. 지은아, 민수야.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아이들 생각에 울음이 터졌어요. 나는 나쁜 엄마였을까? 아니면 그냥 불행한 여자였을까? 20년 동안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방송국 사장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단지 한 여자로 살고 싶었다. 꿈을 꾸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다시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 왜 여자는 꿈을 포기해야 하고 사랑을 포기해야 하며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나는 잘못된 시대에 태어난 걸까? 한참을 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적어도 한 번은 진정한 사랑을 해봤으니까. 우서가 고마웠어. 너 때문에 나도 한 번은 행복할 수 있었어. 눈물이 공책에 떨어졌습니다. 지은아, 민수야. 엄마를 용서해 줘. 엄마는 정말 너희를 사랑했어.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나는 박미정이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박미정이라는 한 여자였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간병인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고마워요. 뭘 쓰고 계셨어요? 그냥 일기 같은 거예요. 좋으시네요. 글 쓰는 걸 좋아하세요. 예전에 아나운서가 꿈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목소리도 좋으시고. 간병인의 말에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꿈은 꿈으로 끝났지만요. 그래도 늦지 않으셨어요. 이 나이에 뭐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간병인이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기 전에 기도했어요. 만약 신이 있다면 다음 생에는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며칠 후 미정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가족분들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혼자 왔으니까 혼자 갈 거예요. 미정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딸 지은이가 나타난 거예요. 엄마, 지은아? 엄마, 정말 엄마예요? 지은이는 30살이 된 어른이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니?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뭘 미안해 하니? 엄마를 원망했어요.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말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네. 엄마를 쫓아낸 건 할머니라고. 엄마는 잘못이 없다고. 미정은 놀랐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너무 후회하셨대요. 엄마한테 너무 심했다고. 그래도 이미 늦었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지. 아니에요. 저희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모녀가 20년 만에 화해하는 순간이었어요. 민수는 어떻게 지내니? 오빠도 와요. 지금 오는 길이에요. 정말. 네. 오빠도 엄마가 그리웠대요. 잠시 후 민수도 나타났습니다. 엄마. 민수야.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 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을까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 때문이었어. 이제는 같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엄마를 모실 거예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엄마, 치료받으세요. 이미 늦었어. 그렇게 말씀 마세요. 괜찮아. 너희들 얼굴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 미정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엄마, 저희도 사랑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더 오래 함께해요. 하지만 미정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지은아, 민수야. 네, 엄마.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처럼 살지 마. 엄마. 자유롭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 미정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줘. 엄마는 너희들의 엄마 박미정이었다는 걸. 네, 엄마. 사장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너희들의 엄마였다는 걸. 그렇게 말하며 미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맺힌 숨결이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정은 마침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긴 고통의 세월에서 벗어난 거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병원 직원들까지. 어머니는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힘든 일이 많으셨을 텐데 항상 웃으셨어요. 우리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사람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이와 민수는 뒤늦게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계셨구나. 우리만 몰랐네. 미정의 일기장을 읽으며 아이들은 더욱 울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미정은 이미 평화로운 곳에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도구도 아닌 그냥 자유로운 박미정으로 말이에요. 영정사진 속의 미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자유로워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미정이 남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방송국 사장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단지 한 여자로 살고 싶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 다음 생에는 꼭 자유롭게 살고 싶다. 박미정이라는 이름으로. 미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미정이 남긴 메시지는 계속될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여성들의 마음 속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미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미정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한 여자의 꿈이 꺾이고 사랑이 짓밟히고 자유가 억압당한 이야기.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